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 토요 명상법회 날입니다. 또 겨울정진 입제 날이기도 해서 오늘은 입제 법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입제 법문은 새로운 정진의 기간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통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 정진 기간 동안은 일상을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마음가짐을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사가 수행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통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정말로 만사가 수행인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인은 일상 말고 다른 수행을 안 합니다 라는 핑계로 본인은 따로 수행을 안 해도 만사를 수행처럼 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걸 핑계로 쓴다면 굉장히 오만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만사를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을 일단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행 시간을 확보를 못하고, 그러면 본인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변화하지 않는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만사를 어떻게 하면 수행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안거 기간 동안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할 때, 지금 이제 만사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행위를 할 때, 경험을 할 때 매듭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입제와 회양 때 매듭이라는 단어는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잘 짓는 자연계의 존재 중에 하나가 대나무예요. 대나무는 땅속에 오래 있는다 그러대요. 종마다 다르지만 어떤 종은 땅속에서만 뿌리를 넓혀 나가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뭘 하는 거냐면 널리 뿌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뿌리가 넓어졌을 때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데, 우후죽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니, 제가 담양에 갔는데 담양에 가면은 유명한 대나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비가 온 다음 날이었어요. 물론 그 전날 안 가봤지만 사실은 죽순이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아주 연해요. 그럼 알 수 있잖아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로 죽순이 이만큼씩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송덕사에는 대나무가 참 많거든요. 다 잘랐지만 이제 왜 잘랐냐면은 여기 지리산은 이 대나무가 자풀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온 산에 대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 정말로 비 온 다음에 보면은 고개 돌렸다가 다시 보면 자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물론 이렇게 돌렸다고 많이 자라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렇게 빠르게 자란다. 그리고 대나무는 곱게 자란다.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는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 넓게 펼친다는 것, 오랫동안
그 과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간중간에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풀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처럼 곱게 높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듭을 중간중간 지어나갈 때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성 있게 곱게 나아갈 수 있다. 매듭을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마음가짐부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만사를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만사를 수행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글을 썼어요.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수행은 항상 본수행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비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본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송독사하고 인연이 닿아서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기도를 연습을 할까요? 자비도량천법? 천수경을 가장 먼저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천수경. 복잡하게 막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는 천수경이면 충분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600년 동안의 불자들이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천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예비수행, 본수행, 그리고 후수행입니다. 원래 이것은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스님들이 일상을 수행으로 만들기 위해 쓰는 마음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본수행에서는 전념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비수행을 한다. 이것은 시작하는 거죠. 긴 기간으로 치면 입재하는 거죠. 시작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발보리심해야 돼요. 자,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을 왜 마셔요? 그러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리심 수행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마시는데 왜 마시죠? 보리심을 증득하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우리의 마음은요, 초고성능 컴퓨터예요. 뭐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연구를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도 마음만큼 좋지 않아요. 정말 간단하죠? 그냥 보리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이 물을 마십니다 라는 문장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만으로 마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물을 보리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마시는 수행이다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셔요. 마실 때 본수행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리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마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물 마시는 건 짧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해야 되고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보리심을 증장시키기 위해서 마십니다. 계속 그래야 간절한 거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본수행을 할 때는 무엇이 청정한 것인가 그 본수행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사띠가 필요한 겁니다. 얼빠진 마음으로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꿈에도 말할 수 없어요. 전념이라는 단어를 꿈에도 말할 수 없어요. 얼빠진 상태에서는. 그거는 말 그대로 거짓말이에요. 얼빠진 사람이 본인이 몰입을 말하고 전념을 말한다? 이거는 정말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본수행을 할 때는 앞에 하는 생각, 뒤에 해야 되는 생각 다 의미 없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깨어있음의 힘으로 그 행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수행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상, 만사는 전부 수행이 돼요. 후수행. 그렇게 해서 물을 다 마셨어요. 본수행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회양을 해야 돼요. 후수행은 회양이라고 합니다. 후수행은 회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앞서 내가 물을 마시는데 5초가 걸렸다. 그러면 그 5초간의 나의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공덕을 어디에 회양할 것인가? 이제 돈 버는 비유를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자, 시작할 때는 돈 벌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계약을 써야지. 계약을 좀 써요. 자꾸 어른이 주겠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사기당하고 인간관계도 망치고. 그러지 말고 시작할 때는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계약을 의심하지 않고 중간에 본수행 때는 전념해서 하기로 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 뭘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게 회양이라. 받을 걸 받아야죠. 이런 매듭을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경제적으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인들의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대부분 다 똑같아요. 무슨 행위를 할 때 그것이 1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하루짜리든 100일짜리든 1년짜리든 그 기간, 시간 관계없이 시작할 때는 예비수행에 해당되는 발원, 발버리심, 중간에는 사띠를 기반으로 한 전념, 본수행, 그리고 끝나고 나면 후수행인 회향, 그 공덕을 어디에 쓸 것인가? 명료하게 지정해 주는 것. 이렇게 한다면 이 원리를 적용하는 만사는 수행이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수행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잘하고 못하고는 있겠죠. 어설프고 능숙하고는 있겠죠. 하지만 이 원리와 이 틀을 지켜서 마음을 쓴다면 우리는 일상을 수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매듭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할 때 예비수행, 본수행, 후수행에 해당이 되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법문, 경험,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수행의 기간 중에서 회양과 입제 기간에 꼭 해야 하는 점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점검 사항인데 그건 뭐냐면은 수행 시간을 리밸런싱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을 정진을 시작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진 기간 동안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것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욕망에 솔직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에 솔직해야 돼요.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치고 원하는 게 없는 분을 못 봤어요. 그냥 원하는 걸 숨기는 거죠.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원하는 게 있었고 그걸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와서 가을 정진을 회양하고 겨울 정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똑같은 걸 원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달라졌을 수 있죠. 예전에는 사과를 원했고 지금은 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원하는 거에서 배를 원하는 거로 바뀌었는데 시간 투자가 똑같아야 돼요? 다른 것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인과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행 정진이 주제가 똑같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 기간 동안 나는 이 정진 주제를 가지고 정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도반과 스승과 또는 세상과 약속을 했다면 그 기간을 잘 채워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원인을 충실히 심는 과정이고 그 약속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는 다시 새로운 정진 주제를 인과의 지혜에 걸맞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원인의 주제 있잖아요. 정진 주제. 그 주제를 그만둘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기도를 시작할 때 15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누가 이 기도가 좋대요? 30분이 됐어. 중간에 이경전이 좋대요. 1시간이 됐어요. 이경전이 좋고 요가르침이 좋고 하니까 아침에 잠 못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땡겨져야 돼. 아침 기도가 막 3시간, 4시간 막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24시간 기도하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비 수행이 중요해요? 아니면 본 수행이 중요해요? 본 수행할 때는 본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삶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시간을 놓고 배대해 본다면 예비 수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을 시작해서 저녁에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본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예비 수행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본 수행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요. 시간 분배에 실패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것도 하고 좋은 건 못 버리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늘어날 일만 남았어요? 줄어들 일이 있어요? 늘어날 일만 남았죠. 숙제, 과제처럼 계속 늘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라. 이제 자신의 원하는 것과 인과가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거나 그만두고 본인이 솔직하게 원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욕구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자기가 솔직하게 보고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자들이 이게 너무 약해요. 우리가 중생으로 새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속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속물인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냐 이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원하는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아니, 당연한 걸 왜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그거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인과를 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행 시간을 리밸런싱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보살행론의 개송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경솔하게 시작한 일이거나 혹은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재고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네. 그러나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큰 지혜로 철저하게 분석하셨고 자기 자신도 잘 관찰한 것이라면 어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본분사가 있고 그 본분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정진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무엇이 되는가? 본인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흥미, 열정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외 없이 반복해야 되는 주제.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까지 했어도 경솔하게 시작했고 옳지 않은 길이라고 판단이 쓴다면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고 판단이 쓴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만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고 닫는 방법입니다. 여는 기준, 닫는 기준. 약속한 일이라도 재고해보고 그만둬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계약해서 원치 않는 일이었는데 약속했으니 그래도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회양과 입죄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제 나의 원하는 바와 다른 길은 줄이거나 그만둔다. 새롭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시간을 새롭게 원하는 인과가 해당되는 정진에 투자한다. 이것이 시간의 재분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욕구와 탐욕을 구분하는 기준, 제가 최근에 자주 말했죠? 탐욕을 도둑놈심보라 그런다고? 왜 도둑놈심보라 그러는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원인은 심지 않고 원하기만 하니까. 이게 인과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도둑놈심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탐욕을 줄이라 그러셨지 욕구를 끊으라고 하신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수행자들에게도 선정을 얻기 위해 욕여의족, 욕구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활용하도록 하셨어요. 강렬하게 가질 것을. 욕구는 건강한 거예요. 탐욕하고 다른 겁니다. 욕구는 원하는 게 있으면, 즉 배를 먹고 싶으면 배를 씹는 거예요. 탐욕은 배는 먹고 싶은데 배 씹는 건 싫은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만 자꾸 기웃거리냐면 어떻게 하면 훔쳐먹을까 그것만 이제 자꾸. 왜냐면은 남들이 심어놨으니까. 인과를 모르는 거죠. 건강한 욕구는 가져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시간을 재분배해야 한다. 자, 제가 5가지 과정으로 시간 재분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이제 매듭을 짓는 시기에 그것이 입죄와 회양의 시기가 되겠죠. 그때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정진주제와 시간을 한번 나열해 봐야 됩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게으르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정진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실 거고, 그게 아니라 욕심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인과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은 내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정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체계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 뭐 의식할 때 뭐 손은 이렇게 하고 뭐 목소리는 이렇게 하고 순서는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과 일치되는 정진을 하고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싶으면 일단 자신이 하고 있는 정신주제와 시간을 쫙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계산이 좀 나오겠죠.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정진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자신의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표준 시간표 속에서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유 시간을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왜 여유 시간이라 그랬냐면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여유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분배할 때 우리는 죄책감이 없어요. 최대 시간을 가지고 자꾸 하면 예외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자신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꾸 약속한 걸 지키질 못해요. 죄책감 가지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탐욕 때문에 죄책감의 그물에 자신을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분배한다. 조금 분배했는데 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원래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신심이 나서 더 했어. 그럼 잘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시간을 분배하는 겁니다. 셋째, 이번에는 다음 정진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정진 주제를 다시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 주제를 나열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매겨봐야 돼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이 원인으로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 결과를 원하는 마음의 크기를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하고 싶은 목록이 있는데 여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르면 아래 것부터 포기하면 되죠.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윳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높은 진짜 사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별로 안 사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 이런 원리를 이미 다 쓰고 있잖아요. 시간도 똑같아요. 네 번째는 이걸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존의 정진 주제 중에서 뺄 것을 꼭 빼야 돼요. 새로운 정진 주제를 그 자리에 채워넣기 위해 뺄 걸 꼭 빼야 된다. 이제 저도 이번에 동안거를 시작을 하면서 좌선 시간을 얼마나 확보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3시간 정도만 확보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3시간은 변수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법회가 3시부터 9시까지인데 이런 날 어떻게 해요? 또 제가 어디 대회라도 나가면은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7시쯤에 돌아오거든요. 그럼 그날은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으로 했어. 그러면서 빼야 되는 정진 주제들을 조금 시간들을 다 줄였어요. 저는 이미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분배를 다 해놓고 오늘 입제를 맞이했어요. 사실은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기서 종이 꺼내놓고 직접 해보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해보세요. 그리고 5째, 항상 여유 시간을 넘어서지 않도록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출가하고 나서 어른 선생님들이 옛날 방식의 본인 가르침 배우신 대로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출가자가 출가를 했으면 수행에 전념해서 수행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문화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출가해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에 사는 것처럼 돈이나 명예를 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행자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원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갈래가. 그러면 끊임없이 나에게 잔소리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어렵죠. 시어머니가 한 명이어도 삶이 만만치가 않은데 성격과 의견이 완벽하게 다른 시어머니가 둘이면 이제 삶은 지옥 같아지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오늘은 다른 의미로 하려고 그래요. 왜 했냐면 제가 불자도 시어머니를 둘 모시지면 안 돼요. 무슨 뜻인가? 제가 불자는 삶의 목표가 제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분사죠. 그런데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목을 매가지고 시간이 점점 늘어서 자신의 제가의 삶에 부담을 주다가 영향을 미치다가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불자는 제가불자답게 사는 거고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걸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에 걸맞게 자신의 일상과 시간을 배열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보는 것입니다. 자, 정진을 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불교의 시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시간은 진실이에요, 허구예요? 시간이 진짜로 허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이해하고 계시나요? 체감하시나요? 일단 이해는 쉽죠. 시간이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주관적 시간, 두 번째는 객관적 시간. 근데 객관적 시간은 진짜 허구예요. 왜냐면 약속이거든요. 그냥 시대에 따라 약속이 변해요. 그럼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냥 그건 약속일 뿐이고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합의하면 우리끼리 시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시간. 주관적 시간은 느낌일 뿐이에요. 자신의 집중의 질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법문을 들을 때도 그날 법문이 되게 지루하잖아요. 시간이 안 가. 하는 사람도 안 가고 듣는 사람도 안 가, 시간이. 아니 무슨 시간이 이렇게 안 가 그러는데 그날 집중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1시간, 2시간이 다 갔어요. 주관적 시간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변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어떻게 실체가 있느냐 이거예요. 허구다. 그런데 불교는 항상 이 세속의 약속과 진리를 포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시간관을 9세와 10세로 표현하고 있어요. 9세라고 하는 것은 3세가 과거, 현재, 미래죠.
구세는 과거에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지금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럼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 현재에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누면 구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본 게 구세가 되겠죠. 27세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81세도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무한히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구세에서 끝낸 거예요. 약간의 리미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히 펼쳐지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어서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만세를 구세로 줄여놓은 것이다. 거기에 1세가 더해져요. 그게 뭐냐면 일념이에요. 일념. 일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말할 때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일로 일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일념은 경험하는 것이 아주 단순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사셨어요? 몇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한 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연습 과제를 종종 드려요. 공간이 왜 환상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눈 감으면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죠. 종종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방에 앉아 있을 때 눈 감아 보세요. 차에 앉아 있을 때 눈 감아 보세요. 운전할 때는 안 돼요. 네. 차에 앉아 있을 때 눈 감아 보세요. 남의 집 가서 눈 감아 보시고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면 어디나 다 똑같아요. 눈 뜨고 보이는 것에 속아서 여기와 저기가 구분이 되고 여기와 저기가 다르다고 느낄 뿐이지 우리는 공간에서 살아가지 않고 마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눈 감으면 사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간도 시방 3세 이렇게 할 때 시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우리는 일념에 살아갑니다.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과거를 회상해 보시라니까. 지금부터 10년을 더 더하든 100년을 더 더하든 10겁을 더 더하든 관계없어요. 지난 시간은 일념으로 압축된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은 사라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시간이 총합되어서 나의 습관을 형성했고 나의 태도를 형성했고 그래서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가짐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을,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의 총합이에요. 제가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행불행을 다른 사람 탓, 다른 원인을 탓하는 것을 자꾸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을 위한 총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잠깐의 일이 지금 이 50년의 세월을 넘어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심각한 그걸 뭐라 그러죠? 모함이에요. 모함.
본인이 50년간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삶을 만들어 놨는데, 마음가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남 탓을 하는 건 이치에 너무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했다고 쳐보세요. 나를 뭔가 건드는 뭔가를 했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래봐야 내가 살아온 삶이 바다와 같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위는 한 방울의 물이에요. 그 한 방울의 물이 나의 모든 세월을 넘어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큰 우치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주인으로서의 권리의 포기이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예요. 수행을 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건 많죠. 그리고 사람들은 수행을 하다 보면 점검받고 싶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단순히 잘 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 마음 밑바닥에 보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점검하고 싶은 욕구를 위해서 다양한 점검법을 알려드리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또는 다음 순간 인식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의 컨디션인 마음가짐이 얼마나 올바라졌는가, 이것 하나면 수행에 대한 점검은 다 된 거예요. 명상 수행 중에 심상, 마음에서 어떤 일을 보는 것,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근데 그게 원래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가짐이.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생겼어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거 중요해가지고 얻었어, 지혜를. 근데 이걸 먹어야 삶이 바뀌는데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혜가, 이해가, 지식이 아무리 생겨봐야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마찬가지로 일상과 자신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게.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바꿔서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마음가짐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가짐을 못 바꾸면 현실이 바뀐 건 일시적이다. 공덕이 있어서 잠깐 열매가 열릴 때 현실이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가짐을 바꾸지 못하면 그렇게 누리게 된 행복을 지속하지를 못하더라. 법다운 마음가짐을 매 순간 연습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법다운 마음가짐을 점점 더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수행할 때 추구해야 되는 마음의 길이다. 이 외에 다른 곳에서 자꾸 무엇인가 다른 걸 찾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법다운 마음가짐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탐욕의 전략입니다. 법다운 마음가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빠진 상태를 구원하는 깨어있음, 불안한 마음을 정돈하는 마음챙김, 다가온 인연에 전념하는 알아차림, 기쁘게 경험에 몰입하면 극락정토.
오늘 입제법문 정리해 볼게요. 입제법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방향성으로 정진할 것인가, 이것이죠. 우리는 일상을, 만사를 수행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비수행, 본수행, 후수행이 전부 다 법다운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예비수행에서는 발버리심하는 것이 간절한 것이고 청정한 것이고 법다운 것이다. 본수행에서는 그거 잊어버려야 돼. 본수행에서도 자꾸 거기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예요. 본수행에서는 그 경험에만 몰두하는 것. 이것이 청정한 것이고 간절한 것이고 법다운 것이다. 후수행에서는 자신이 지은 공덕을 확고하게 믿고 그 공덕을 어디에 회향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정하는 것. 회향. 이것을 해주는 것이 간절한 것이고 청정한 것이고 법다운 것이다. 그 순간이 처음이냐 중간이냐 끝이냐에 따라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 이런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틀에 맞춰서 자신의 마음을 일으키고 가다듬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진 기간에도 솔직한 욕구에 걸맞는 정진하시고 정진 시간 외에도 발원, 전념, 회향이라고 하는 이 틀로 자신의 삶을 가꿔 나가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요 명상법회 법문이자 입제법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